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일주일 바빠서 좀 쉬었습니다. 제가 바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계속 제 개인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 선거 때는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조금 대담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유튜브 촬영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구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느라 제가 한 일주일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 대연동 경성대학 앞에 센츄리 오피스텔, 거기에 조그만 스튜디오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곧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일주일 제가 지나는 사이에 제가 계속 뉴스를 봤습니다만, 가장 지금 우리 정계에 핫하게 이슈로 다가오는 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연내에 전부 다 국민의힘, 민주당 다 대선 후보를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선출을 하는데,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지금 아주 젊은 새 친구 이준석, 김웅, 김은혜 의원, 초선 의원 3명이 나와서 아주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준석 씨의 그 지지도가 이미 5차 범위를 넘었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준석 의원이 아니죠. 이는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준석 후보가 40.7%, 나경원 후보가 19.5%, 주호영 후보가 7.2%, 2등, 3등 합쳐도 지금 이준석 후보보다 적습니다. 물론 이게 당권 지지도는, 예비경선은 당원, 일반 국민 50대 50이지만은, 이제 본경선은 그게 이제 당원이 70이고 일반 비당원이 30%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저는 이걸 보고, 야, 정말 신선한 충격을 저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20대, 30대 이런 신예 돌풍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정치가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더더구나 그 흐름이 국민의힘 보수 야당, 여당을 한 보수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나있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준석 씨가 지금 84년생 36, 7입니다. 당대표. 물론 빠르다는 분도 있고 늦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계 바늘을 한 50년 전으로 돌려보면 71년도 대통령 선거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대 기수로 내려가서 김영삼 후보하고 아주 평생에 그냥 숙적으로 지내었던 분이죠. 그 비하면 36살 당대표는 저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더더구나 청년 정의당 이런 젊은 소속 젊은 친구 정치인들, 초선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40세 이상 돼야 대통령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걸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오늘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준석이 왜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영향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가? 저는 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강성 문파 친문들 때문에 지금 초선들이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이 80명인데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다음 대권을 대선에서 무조건 필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정당이, 무슨 독재 정치도 아니고 강성 친문의 응률과 80명의 초선 의원들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준석 씨가 일어나고 초선 의원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토양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좀 깜짝 놀랐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이 세대 20, 30대의 돌풍이 일어나느냐? 조금 더 앞에 훑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금 그 두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그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떵떵거리던 그 참모들, 정치인들은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배후에서 지금 파벌을 만들면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기 싫다는 거죠.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아직도 홍준표, 김무성 이런 자들이 무슨 포럼을 만들고 무슨 뭐 방송을 하면서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젊은 친구들. 저도 싫으니까. 저도 60대입니다만 이미 가야 되는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구태를 책임지고 구속되어 있는 판에 같이 죽어야 될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숨어서 배후 조종을 하고 힘을 쓰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직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이죠. 조국, 윤미향, 뭐 이런 이 사태로 이어지는 그런 내로남불, 완전히 뭐 얼굴에 철판 깐 거 비슷한 그런 어떤 정치 행태, 이게 돼서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실망을 했죠. 더더구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뭐 이건 실패했다고 이미 자인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이 가장 20, 30대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진짜 한국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게 만드는 사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번 4월 달에 우리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완전히 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고 나서 원내대표 선거, 각종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친문이 다 되었습니다. 겨우 이제 송영길 후보가 가까스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 친문은 아닌 비문입니다만은. 그런 이런 행태의 어떤 민주당의 집권 세력들의 어떤 행태들,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은 이미 기대할 게 없다. 저 당은 강성 친문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통제된 그런 어떤 당으로 지금 젊은이 사회에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을 게 없다. 뭐 이것도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세대교체의 열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던 그런 진보, 개혁, 이런 어떤 90년 3당 합당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어떤 프레임은 이제 없어진 거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이제는 기득권이다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민주당이 개혁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개혁 세력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미 90년 2000대 넘어오면서 정치의 어떤 피폐한 모습에 책임을 져야 될 인물들은 이미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누구냐? 60대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더 한심하다고 보는 게, 대선 후보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다 60입니다. 60대 이미 흘러간 세월들이에요. 그리고 초선들, 재선들, 젊은 친구들 40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꽉 강성 친문에 의해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가장 주축이 되는 40, 50대는 강성 친문의 일원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파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더더구나 희망이 없다고 지금 젊은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실은 열광을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 국민의힘은 도로 한국당이 된다. 정말 그냥 돌풍으로 신선한 바람이었다.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보수의 어떤 색깔도 좀 세대 교체가 되고 좀 새로운
국민들이 좀 숨통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국민들이 그나마 이런 신선한 돌풍으로서 좀 뭔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일 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는 실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대선에 이긴다, 진다, 연륜이 없다, 경력이 없다, 국회의원 한 번도 되지 못한 친구가 어떻게 당대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아니올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키고 새로운 어떤 뭔가를 태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평생을 20년, 30년 이상 기성 정치권에 물든 인물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정권이 바뀌어도 그놈이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헤쳐먹고 가는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제 좀 나아지겠지. 촛불로 해서 개혁이 되겠지. 정의와 공정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되겠지. 강물같이 흐르겠지. 이래 생각했지만 강물이 흘렀습니까? 더 썩어 빠지고 더 문드러지고 더 민주당은 부패한 정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정의는 사라졌고 공정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촛불을 이용한 사기극.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실망을 하고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일어난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 이야기한 이재명, 누구죠? 이낙연, 정세균 이 세 사람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선거는 무조건 필패입니다. 필패고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만 선거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나는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당이 됩니다. 또 똑같은 당이 돼가지고 전혀 국민의힘도 물갈이 될 수 없고 지금 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최재형 범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전부 이 민주당 안에서 당뇨를 하고 검찰총장 했던 분이 국민의힘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돼야만 그런 기존의 어떤 기득권적인 정치 세력을 깨고 이 사람들이 합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의힘도 살고 우리나라도 삽니다.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망하든 안 망하든 민주당이 해체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인물이 어떤 후보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아픔을 해결해주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왜 살아야 됩니까? 민주당이 왜 남아있어야 됩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과감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이런 팬덤, 이런 돌풍이 실패해서는 우리 정치에 어떤 엄청난 실망을 줄 것이며 후퇴를 불러오는 큰 어떤 아쉬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싫든 좋든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새로운 바람으로 내년 대선에 한번 또 국민의힘이 득표를 하고 또 민주당도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새로운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그런 어떤 큰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변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표가 돼서 구체적으로 정계에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또 비극은 계속 이어지고 국민들의 허망함, 실망은 계속된다.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혁신적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좀 과감하게 정치권을 바뀌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개혁이 될 수 없어. 우리나라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